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득점 가능한 지역에선 어떤 각도에서든 슈팅을 할 수 있는 선수, 2015년 성남FC에서 꽃을 피워 일본 J리그를 거쳐 프랑스 보르도의 공격수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대한민국 원톱 스트라이커, 만능형 골잡이로 계속해서 진화 중이며 20년 만에 나타난 황선홍의 재림이라 불리는 황의조입니다. 1992년 8월 28일 경기도 성남에서 태어났던 황의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본격적으로 축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방과 후 활동으로 볼을 차거나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리기를 좋아하던 아이였죠. 다른 아이들보다 발육 성장 속도가 빨랐던 그는 초등학교 시절 포워드를 거쳐 중학교 땐 미드필더로 전향을 합니다. 이 당시 패스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워 훗날 황의조의 기본기에 큰 틀을 마련하게 되죠. 성남FC의 유수격이었던 풍생중을 거쳐 풍생고등학교로 진학한 황의조는 다시 포워드로 그라운드에 섭니다. 2009년 3월 부임한 유성우 감독을 만나면서 기본기를 다졌고 고3 때 고종원 감독을 만나며 기술까지 장착을 합니다. 풍생고 센터포워드로 공격 본능을 발휘하면서 연세대에 진학, 섀도우 스트라이커, 미드필더까지 두루 소화합니다. 힘있는 드리블을 갖춘 공격수는 아니었지만 섬세한 볼 컨트롤과 연계 플레이가 능한 선수였습니다. 2012년 20살의 연세대 선수로 대학리그 16경기 13골, 충계대학 연맹단에서 9경기 9골을 밀어넣으며 득점왕에 오릅니다. 연세대학교는 황의조를 앞세워 4년 만에 챔피언을 차지합니다. 성남 유스 작품이었기 때문에 연세대 중퇴 후 신인 신분으로 우선 지명을 받아 2013년 성남FC로 입단을 합니다. 2013년 3월 3일 수원과의 K리그 클래식 개막전에 당당히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어 데뷔골까지 터뜨리면서 안익수 감독의 눈도장을 찍게 되었는데 이날 시도한 4번의 슈팅이 모두 유효 슈팅이었을 만큼 일찌감치 황의조의 슈팅 정확도는 매우 뛰어났습니다.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많은 공격 포인트를 쌓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17살 때 손흥민과 함께 대표팀에 뽑힌 후 그닥 대표팀 인연이 없었던 황의조는 22세 이하 대표팀에 뽑혀 2014 아시아 챔피언십에 나섭니다. 국가대표에서의 활약이 저조했던 그는 시리아전에서 귀중한 결승골을 뽑아냅니다. 2014년 황의조는 성남의 붙박이 공격수 김동섭의 부진으로 기회를 얻어 팀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파괴력 있는 동점골로 강등권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냅니다. 그러나 그 역시 부상과 부진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대표팀 합류 여부는 여전히 의문부호였습니다. 결국 2014년 아시안게임 대표에 황의조가 아닌 곽혜성이 뽑힙니다. 그나마 슈틸리케는 황의조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2014년 마침내 국가대표로 선발을 합니다. 시즌 막판 FA컵 우승에 일조한 것이 크게 어필되었습니다. 이때 대표팀의 새 얼굴이 황의조를 비롯해서 권창훈과 이재성이 있었죠. 2014년 9월에 부임한 성남의 김학범 감독은 황의조를 동계훈련 내내 체력관리에 공을 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멀티 포지션까지 소화하게 만들었죠. 간바 오사카전에서 측면 공격수로 나서 2골에 모두 관여합니다. 이때 상대 오그라 쇼웨이를 탈탈 털어서 간바 오사카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훗날 황의조 영입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2015년 황의조는 드디어 날아오릅니다. K리그에서 15골을 넣으며 정상급 공격수로 거듭났죠. 또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3골을 폭발시킵니다. 이전까지 유망주 정도 평가를 받았지만 이젠 성남의 간판이자 K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발돋움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황의조의 가치는 높아졌고 해외에서 수많은 러브콜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선수 만들기에 일가견이 있는 김학범 감독은 황의조의 잠재력을 다시 한 번 더 깨웁니다. 15골이나 더 들인 황의조에게 좀 더 침착해야 한다고 분발을 요했죠. 2015년 영플레이어 상은 이재상에게 돌아갔습니다. 실망은 있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결국 일어납니다. 휴식 시간을 반납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시즌을 시작합니다. 2015년의 영광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2016년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기로 합니다. 투박함과 세밀한 부족을 고치기 위해서 요가를 배우며 호흡에 힘을 뺍니다. 2016년 초 한 달 동안 황의조는 골을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4월부터 리그 탑클래스 공격수다운 위용을 찾아갑니다. 한편 황의조의 국가대표 부르문은 성남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전반기 팀 내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던 티아고가 급작스럽게 중동으로 이적해 황의조에 대한 의존증이 더 커졌기 때문이었죠. 국대에선 토트넘의 손흥민이 차출이 불발되어 공격수가 부족했습니다. 가을 대반전을 그렸던 성남은 황의조의 공백으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합니다. 최다 우승팀이 강등을 당한 것이었죠. 2부 리그로 성남이 떨어졌다는 소식에 일본의 간바 오사카는 빠르게 황의조에게 접근을 합니다.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박경훈 감독은 어떻게 해서든 황의조를 잡아야 했고 설득을 합니다. 결국 황의조는 팀의 승격을 돕기 위해 잔류를 선택합니다. 그럼에도 이적설은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당시 황의조가 16경기 3골을 넣고 있던 상황이라 팬들은 왜 황의조를 사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정엽보다 박한 평가를 받던 부진의 시기였죠. 2017년 여름 간바 오사카는 끊임없는 구애로 황의조를 드디어 품에 안았습니다. 성남은 보내기 힘들었지만 재정 문제와 더불어서 계약기간 마지막 해라 그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편 황의조는 리그 세레소 오사카전에 데뷔해 데뷔골을 넣는 환상적인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12경기에서 3골을 넣었지만 부상으로 일찌감치 시즌을 접게 됩니다. 러시아 월드컵 옥소 고르기 중이었던 대표팀에도 선발되지 못해 러시아행은 멀어져 갑니다. 꾸준히 달아오던 태극마크를 반납하고 재활과 리그에 집중을 합니다. 새로운 감독 밑에서 측면 해결사로 황의조는 변신합니다. 2018년 리그와 컵 대회를 넘나들며 골을 몰아쳤죠. 특히 리그컵에선 프로 데뷔 후 첫 헤드트릭을 달성하며 간바 오사카의 8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시즌 12번째 골이었죠. 시즌 총 황의조가 기록한 골수는 20골에 달했습니다. 리그에서의 번뜩이는 활약과 별개로 국대에서의 팬들의 평가는 차가웠습니다. 최전방을 맡기기에는 무게감이 떨어지고 원톱으로 뛰기에는 A매치 9경기 2골이 그 이유였습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황의조에 대한 와일드카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김학범 감독이 가장 잘 알고 잘 썼던 공격수였기 때문이었죠. 손흥민이나 조현우 같은 경우는 월드컵과 소속팀에서 검증된 자원이었던 반면 황의조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 선수였습니다. 오히려 약한 수비 부분에 와일드카드를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나 김학범 감독은 인맥축구 논란에 선을 그으며 실력으로 뽑았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학연, 지연, 의리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그 바닥에서 살아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남에 있던 선수 그거 아닙니다. 논란의 꼬리표를 달고 자카르타에 입성한 대표팀과 황의조는 첫 경기 바레인전에서 헤드트릭을 달성을 하면서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퍼스트 터치부터 해서 마무리까지 다 완벽했습니다. 몇몇은 바레인이 약하고 토너먼트가 진짜라고 예선 경기력에 속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16강 1안전 결승골, 8강전 다시 한번 헤드트릭을 기록하면서 한국을 4강으로 끌어올린 영웅이 되었습니다. 베트남과의 준결승에서 활약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대회 9번째 골을 성공시켜 부동의 원톱임을 증명했죠. 대표로 뽑히기 전 손흥민 하위 호환이라는 비아냥을 들었지만 실력으로 잠재웠고 되려 손흥민과 대회 최고의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결승전에서 골을 기록하진 못했지만 대회 득점왕과 그토록 원하던 금메달을 손에 쥐게 된 황의조는 아시안게임 이후에도 빛났습니다. 간바 오사카 복귀 후에도 3경기에서 4골 그리고 모두 결승골을 기록합니다. 강등권이던 간바 오사카는 황의조의 활약에 힘입어 강등권을 벗어납니다. 2018년 최고의 한국 선수에게 수여하는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상에 황의조가 선정되었습니다. 대표팀의 간판인 손흥민을 제치고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선 것이었죠. 인맥 논란을 단 6개월 만에 실력으로 잠재웠습니다. 2019년 황의조의 득점은 지난해보다 떨어집니다. 상대팀 입장에서는 간바 오사카의 황의조만 막으면 공격의 반을 막은 셈이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중원을 구성하던 푸지하루, 오노세의 부상 이탈로 간바 오사카는 공격 찬스 자체를 만들기도 버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슛 찬스만 오면 여지없이 황의조의 킬러 본능이 발동합니다. 국가대표에선 부동의 스트라이커로 호주와 이란을 상대로 A매치에서 일단 골을 터뜨린 황의조에게 이젠 아시아는 좁은 무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보르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르도는 2018-2019 시즌 프랑스 리그 14위 팀으로 시즌 수비력은 준수했지만 공격이 38경기 34득점으로 저조했습니다. 보르도의 파울로 소자 감독은 루이스 피구, 후이 코스타와 함께 포르투갈의 황금 세대의 일원으로 2018년까지 중국 텐진의 지휘봉을 잡다 2019년 시즌 말 보르도로 부임을 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 함께 벤투 감독과 참가했었고 인연이 있었던 터라 황의조의 유럽 진출은 수월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황의조는 중국 중동에서 제안한 연봉 50억을 모두 거절하며 연봉 24억의 유럽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24억에서 프랑스 세율 42%까지 떼면 수령액은 14억까지 떨어지지만 황의조는 더 큰 무대에 대한 의지가 강했습니다. 물론 보르도 팀 내에서는 1, 2위를 다투는 연봉 금액입니다. 2019-20 시즌 코로나로 조기 종료된 프랑스 리그에서 황의조는 6골 2도움으로 리그왕에서 손에 꼽을 만한 가성비 영입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유럽 데뷔 첫 시즌부터 주전 공격수로 자리를 잡습니다.
특히 최강 파리를 상대로 골 장면은 시즌 최고의 하이라이트. 황의조는 최전방에서 뛰길 원했지만 감독은 그를 측면에도 파괴력이 다소 감소한 게 아쉬웠습니다. 2년 차엔 더욱 팀의 주축으로 올라섭니다. 리그에서 12골을 넣은 황의조는 박주영이 2011년 AS 모나코에서 기록했던 한국인 리그왕 한 시즌 최다 득점 타이 기록을 세웁니다. 재정난을 겪던 보르도가 165억의 스포르팅 리스본으로 황의조를 팔 것이라는 예상과 디나모 모스크바도 황의조를 원했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고 그는 다시 보르도에 잔류하기로 합니다. 2시즌 연속 2자릿수 골에 성공한 황의조였지만 팀은 리그 강등권에 들어가 다시 한번 이적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고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야성적인 공격수 황의조. 오랜만에 정통 스트라이커의 계보를 이어주고 있는 황의조의 유럽골 사냥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